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종목 분석 동진 세미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지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작년 12월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가 1월, 2월 무참히 이제 대표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죠. 빠져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를 좀 해보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1월 3자 배정 방식으로 동진 세미캠 지분 4.8%를 48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몇몇 기업들을 자기들이 육성하거나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해줬죠. 포토레지스트형 EUV 개발이 동사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데 지금 EUV형 포토레지스트까지는 아직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동사는 세 번째 정도의 기업으로 두고 선택권을 놓고 같이 개발하는 입장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EUV용은 개발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형 CNT 도전제로 미래 성장 먹거리를 삼고 지금 CNT 도전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노스볼트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올해나 내년부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사의 주가는 3만 원을 바닥으로 4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려 계신 분들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고 보면은 과감히 팔고 나오는 전략, 이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5만 2천 원까지 12월 정도에 찍다가 3만 원, 1천 원대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동사의 박스권의 상단은 4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쓰구리입니다. 그렇죠? 4만 원까지 쓰구리고 계셔야 됩니다. 동사 시가총액이 1.8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4만 원까지 쓰구리고 있다가 도달하면은 팔거나 일부 또 빠져나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동사의 수급사항을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중이죠. 네, 2월 중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다가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국내 기관들은 반대로 2월 중순까지 팔다가 최근에 와서 살짝 매수로 가는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서로 반대의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V자 반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살짝 오르다 말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박스권입니다. 동사를 이해하는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EV용 강강에 포토레지스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확실히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웻 케미칼, 웻 케미칼은 또 뭔가 무엇을 웻 케미칼이라 부르는가. 세 번째는 CNT 도전제, CNT 도전제는 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제품인가. 네 번째는 발포제는 뭔가. 이렇게 네 개에 대한 기본 개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이해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이들이 각각 어떠한 제품이며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세계 경쟁력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게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뒤에서 이 기본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기업 계열을 한번 봅시다.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디스플레이 반도체나 뭔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재료를 만드는 회사죠.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용 재료, 대체 에너지 뭔지는 모르지만 대체 에너지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고 발포제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동사는 세 가지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뭔가 재료를 만들고 대체 에너지에 들어가는 또 재료를 생산하고 발포제를 생산하는 화학 제품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재료냐? 첫째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진을 인쇄할 때 바르는 관광액과 똑같은 거죠.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광액, 그다음에 방사 방지막, SOC, 스피넌 카본이라고 그러죠. 연마제, 뭔가 가는 데 쓰는 CMP 연마제, 웻 케미칼, 그 다음에 신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왜 케미칼은 뒤에 설명해 줄게. 컬러드 디지스트, 이 감광액 중에서 컬러, RGB에 관련된 컬러와 관계된 그러한 감광액을 생산한다. 그렇죠? 오르가직 인설팅 레이어, 컬럼 스페이서 등 전자 소재의 첨단화와 직접화에 기여되는 화학 공정 재료를 생산 중이다. 뭔가 복잡하네요. 그렇죠? 뭔가 복잡한데 일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관련된 다양한 재료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광액이다. 그렇죠? 감광액.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자재료 분야에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2차 전지를 말하는 거죠. CNT 도전제 분야로 집중 투자로 옮겨가고 있죠. 고성능 연료전지 구현을 위한 촉매 기술, 전해질 기술 및 전극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출력, 고내구성 MEA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방금 MEA라는 단어를 우리 참 많이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할 때 MEA라는 단어를 참 많이 봤죠. 막 전극 접합체를 말하는데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수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필름 형태의 접합체를 우리가 MEA 전극막 접합체라고 부르죠. 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기술이고 제품입니다. 그렇죠? 연료전지 스택 안에 440개의 MEA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독자적인 바인더용의 기술과 최적화된 고밀도 도전제 분산 기술을 응용한 고출력, 고용량 도전제 슬러리를 제품화했고 차세대 재료인 CNT 조전제, 실리콘 응급제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다. 뒤에서 CNT 도전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국내 전자재료, 포토레지스트와 박리액 등 웹 케미칼 관련된 그러한 매출액이 48.93%, 다음에 해외 전자 TFLCD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 37.3%, 그 다음에 발포제는 화학 제품인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 고무 같은 것들이 충격을 잘 흡수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화학 제품 발포제라고 하죠. 얘가 5.5%, 그 다음에 정제유, 다양한 상품 매출이 8.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포토레지스트나 박리액 같은 그런 화학 제품, TFLC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 이 두 가지가 동사의 핵심이고 다음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CNT 도전제가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동사의 제품이라든지 매출액 구성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토레지스트는 대체 어떤 공정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공부를 안 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포토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8대 공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카소 그림보다 아름답던 이 반도체 8대 공정 프로세스가 있죠. 이 중에서 포토 공정이라는 건데 포토라는 것은 뭔가를 회로도를 그리는 공정입니다. 그렇죠? 회로도를 우리가 웨이퍼 판에다 그리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감광액을 발라야 되는데 이걸 포토 레지스터라는 여기에 동진 세미켐하고 금호 석유화학이 이 포토 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켐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8등용에서 포토 공정에서 감광액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포토레지스터 원재료를 제공하는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레지스터 이 감광액은 어떠한 공정인가?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터 공정은 여기에 웨이퍼가 있죠. 이 웨이퍼에 이 감광액을 발라놓습니다. 쭉 화학물질을 발라놓으면 그러면 위에 포토 마스크에다가 이제 회로도를 그리죠. 회로도를 그려서 이러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씩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이 그려놓는 데 필요한 게
이게 포토 레지스트라고 부르요. 이걸 감광이 이걸 발라놓지 않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우리 이제 옛날에 사진 인화할 때 인화제딱 바르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로도가 정확하게 작게 축소화시켜서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도록 도와주는 핵심 그 물질이 화학적 물질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동사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동진 세미캠은 이걸 만든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포토레지스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포토레지스트는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데요.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하게 도포를 시킵니다. 딱 바르는 거죠. 마치 웨이퍼를 사진 인화지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반도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넣고 그 아래 빛을 모아주는 렌즈를 위치시켜주면 다음 웨이퍼를 향해서 빛을 쏘면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회로의 패턴이 웨이퍼 위에 그대로 남게 되죠. 포토 레지스터가 이미 발라놨기 때문에 빛의 회로 밑그림이 웨이퍼 위에 그려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한편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이 새겨지면 남는 부분과 용해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는 두드러지게 하고 뭔가는 사라지게 해서 이렇게 회로들을 그려지게 하는 그 작용까지를 하는 게 이게 포토 레지스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새겨진 웨이퍼 회로는 식각 공정을 거치면서 선명해서 깎이고 윗것은 드러내고 또 깎일 것은 깎이고 그러면서 회로들을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공정을 걸쳐서 반도체 회로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포토 레지스터, 포토 공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과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노광 공정이라는 노광 공정 후에 감광측, 감광액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회로도를 그린 다음 회로도의 깎을 부분과 또 깎아낸 부분을 음각과 양각을 사용되면서 찌꺼기가 남는 거죠. 이 찌꺼기를 분리해내는 거, 또 깎는 거, 이것을 또 깨끗이 세척하는 거, 이러한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웻 케미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웻 케미칼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거죠. 그럼 포토레지스터를 바르는 것은 동진 세미캠이하고 깎고 식각하고 긁어내고 깨끗이 세척하고 이 다음 후공정에 사용되는 웻 케미칼까지도 동사가 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다음 이제 발포제는 플라스틱 고무에 첨가되어서 일정한 온도, 압력 및 시간에 가스를 발생시켜서 기포 구조를 부여하면서 물질을 경보행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바닥재, 스폰지, 레자, 발포 벽지, 운동화 등에 사용되는 게 이 발포제입니다. 이러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부분도 동사 사업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주요 먹거리와 수익은 주로 포토레지스트 공정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화학납품과 그다음 웨 케미칼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의 이 역할이 단계가 EUV와 짝을 이루어야 할 상태로 나온 거죠. 반도체 장비 중에서 노광 공정 장비가 제일 비싸다 그럽니다. 노광 강지가 전체 장비를 배교로 했을 때 40% 정도로 속할 정도 비싸고 그 다음에 식각 장비가 30%, 증짝 장비가 25%로 노광 장비, 회로들을 그리고 깎고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장비고 비싼 장비죠. 현재 노광 장비는 EUV, ASML에 EUV를 도입을 하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노광 장비도 비싸지고 이 노광 장비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약물 화학 제품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EUV에 관련된 이런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회로도가 그려진 마스크에 광원으로 빛을 비추어 회로도를 그리는데 이때 사용한 광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KRF라고 해서 248나노 굵기입니다. 다음에 더 얇은 게 ARF 193나노, 브라 아르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ARF는 브라 아르곤 이머전 버전으로 브라 아르곤보다 조금 더 발달된 버전이죠. 현재 동사는 여기 정도 수준까지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더 고급 광원인 EUV 14.3나노 정도의 얇은 굵기의 광원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동사가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RF는 아직도 랜드에 사용되며 30에서 40 나노 수준 동지 세미케믹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KRF도 일본 업체인 TOK하고 JSR이 하다가 서부장 사태로 인해서 동진 세미캠하고 SK케미칼이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EUV PR 포털에서 현재 동진 세미캠 DNF가 도전 중인데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UV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DDR5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용 폭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동사가 빨리 EUV에 맞는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해야만 동사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개발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로 노광 파장에 따라서 아까 KRF, ARF, ARFI, EUV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동사는 2019년 충남 바란 공장에서 ARFI 노광 장비를 구축하여 ARF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자체 성능평가 역량을 확보했다. 동사는 기존 노광 장비의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개발을 하여 고객사로부터 성능평가를 통과한 상태이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개발을 완료했네요. 그래서 고객사로부터 성능평가가 통과된 상태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그동안 앞에서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정정합니다. 이에 2022년 상반기 이후 이제 양산을 하는 2022년 상반기 올해부터 생산 시설이 구축되고 앞으로도 반도체형 포토레지스트 소재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동사의 미래 먹거는 CNT 도전제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광을 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샀죠. 이것이 노스볼트에 들어간다, 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광을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장착을 했구나. 이러한 좋은 사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CNT 도전제는 뭐냐? 먼저 도전제라는 것은 양극 음극 내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도전제입니다. 즉 첨가제인 거죠. 그렇죠? 네. 전극의 소량만 사용되지만 리튬 2차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전제입니다. 주로 카본 블랙이 많이 사용되며 전도성 흑연 또는 CNT와 같은 다양한 탄소 소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도전제 재료로 그동안 카본 블랙이 사용됐는데 현재는 전도성 흑연이나 CNT 다양한 도전제에 사용되는 원료 재료가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CNT는 전기 전도도가 구리와 비슷하고 열 전도율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나 뛰어난 아주 좋은 재료라는 거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CNT는 2D 구조이기 때문에 플레인트 포인트 모드를 통해 유연한 전도성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의 카본 블록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라도 활물질 입자를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양극물질이라든지 음극활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연결해서 전자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CNT는 흑연면이나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으로 둥국에 말려있는 온통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질입이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흑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도전제 중에서 CNT 도전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첨가물이다. 양극과 음극에 현재 여기에 사활을 걸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도전제는 양극에 사용되는 도전제와 음극에 사용되는 도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양극 도전제부터 봅시다. CNT 도전제 사용 시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도전제에 비해 전자 이동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동일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체적 에너지 밀도가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도전제 중에서 CNT 도전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NT 도전제를 양극재에 적용할 경우 기존 도전제인 카본 블랙을 많이 썼는데 이 카본 블랙 도전제 대비 사용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고가의 바인더 사용도를 줄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리튬 배터리 화학적 물성 변화를 크게 일으키지 않아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일 부피 내에서 도전제 바인더 사용량을 줄이고 NCM이나 NCA와 같은 양극할 물질이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CNT 도전제의 양극재에서 사용되는 장점입니다. 현재 리튬 배터리 양극재 CNT 도전제를 상용화시킨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LG와 같고 나노신소재 두 회사뿐인데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여기에 추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극재에 사용되는 도전제인데요. 실리콘 음극할 물질을 팽창을 보완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충전 시간 단축, 그 다음 음극할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팽창해서 폭발할 위험을 보완해 주는 거죠. 실리콘 음극재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를 음극재에 사용하면 더 많은 활성 사이트를 제공해 에너지 사용량을 높이고 전기 전도도가 높은 CNT가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준답니다. 최근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음극재 실리콘을 첨가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음극재의 탄소계 소재로 CNT를 활용해 실리콘 CNT를 복합해 사용할 경우 CNT가 실리콘 부패 팽창에 완충작용을 하여 전극 승용 및 에너지 특성을 향상시켜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에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를 같이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향후 미래 먹거리는 앞에서 말한 포토레지스트 EUV용이 얼마나 잘 팔릴 거고 잘 사용될 것인가, Q의 확장성과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시장에서의 동사의 성공 여부입니다. 음극재 CNT 도전제를 양산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상용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도 나노 신소재가 유일합니다. 나노 신소재는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배터리 CNT 도전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캐파 증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동지 세미캠의 스웨덴 배터리 생산업체인 노스볼트와 동지 세미캠이 스웨덴의 배터리 유명 생산업체 노스볼트와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CNT 도전제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작년에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현지 범위인 동진 스웨덴 AB를 설립했죠. 현지에 소재 공장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산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스볼트와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극재가 공급되는 2025년부터 연매출이 최대 7천억 가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일단 2025년이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2022년, 23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이 좋은 소식이 시장에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업계 최대인 가심사에서는 노스볼트의 독점 공급 요구는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노스볼트가 독점으로 공급해달 이것은 없었다는 거죠. 동진 세미캠과 계약을 체결한 노스볼트는 지난 7월 독일 BMW와 2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셀 주문 계약을 체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노스볼트가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은 좀 낮지만 차근차근 올라오죠. 저가 상품부터.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5월 노스볼트사와 합작법인 노스볼트 GA 공장 건설과 기반 건설 구축을 위해서 약 4억 5천만 유로, 6천억을 투자한 상태죠. 유럽은 노스볼트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동진 세미캠 2025년 7천억 규모의 CNT 도전제를 납품한다면 동사의 미래는 나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2월에 확 떴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전부 슬로우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상승을 해서 동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 1263억, 2021년 1318억, 올해는 1500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나름대로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동사가 IR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협성이라고 삼성전자의 그 벤더 업체들의 회장님이십니다. 판교에 가면은 솔브레인 맞은편에 동진 세미캠이 있는데 그만큼 이
협성회 회장님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삼성이 나서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본인도 나서지 않고 이렇게 IR 열심히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자료들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매니저들이 투자를 잘 못하죠.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스권 상단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52,000원에서 3만원 초반까지 빠졌는데 4만원까지는 동사가 가격이 갈 것이다. 4만원 오면은 일단 팔자. 이게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두 종목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좀 주위에 좀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되십시오.